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세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정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정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번 시간 이제 취득세 마지막 시간이 되고 이제 등록 면허세도 이번 시간에 이제 끝내야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비과세, 취득세를 안 내는 경우 언젠가 보면요. 1번을 보시면 이제 취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좀 굉장히 취득세가 면제도 많아요. 취득세 면제 많고 또 비과세도 있는데 비과세와 면제는 어떻게 체크하시는가 보면 비과세 또 면제 또 감면 있죠. 일부만 안 내게 해준 걸 감면이고 면책이 아니죠. 면책. 그 전체를 안 내게 해주는 게 면제죠. 근데 비과세 같은 경우는 뭐 세금을 과세 자체를 아예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럼 뭔가 보면요. 과세 제외라는 것도 있어요. 아싸리 제세 제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과세 제외라고 나왔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가 보신 것 중에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의 원시 취득은 실수요자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과세 대상에서 뭐 하겠다? 제외를 하겠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도요, 취득세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생산한 자에게는 취득세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보통이 자동차를 생산할 때 취득세를 안 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래요? 거기에 취득세를 받으면 자동차 사는 사람이 또 취득세를 내면 두 번 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즉 이중과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안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생산해서 팔지를 않고 그런 저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공장 같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 공장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차 바깥으로 안 나오고 그런 차는 차량 번호를 안 붙이죠. 그건 제 생각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기는 안 나올 것 같아. 무슨 세금 같은 거는 안 낼 것 같아. 취득세 같은 거 있죠. 그런다 하더라도 차량 만드는 거에 대해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왜? 처음부터 과세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비과세는 뭔가 하면요. 과세 대상은 일단은 되는데 법에서 정해놨어. 이거는 하지 마. 내지 마. 면제도 내지 마. 그런데 이건 뭔가 하면요. 차이점은 이거는 신청을 해. 네가 그 사유가 되는지 확인해 볼게. 이건 비과세는요. 비과세는 신청도 필요 없어. 그냥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해, 이게. 이거하고 유사한 게 많죠. 그렇죠? 그럼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놓고 나 취득세 안 내도 돼요. 그 얘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신청서 낼 필요 없다는 거죠. 비과세도 마찬가지. 비과세 마찬가지고 근데 면제 감면은 뭐를 해줘야 된다? 내가 법에 이런 조건에 해당이 돼서 지방세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안 내도 됩니다. 신청서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차이점은 이거죠. 그럼 비과세에서 1번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네.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는 취득세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근데 외국정부에서 대한민국한테 받는 나라라면 우리도 받겠다 그 내용이고 두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기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다만 다음에 같은 경우는 부과한대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영등포 롯데백화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각 역을 역사 백화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지금 보면 안양역하고 또 영등포역 또 수원역 이런데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런 것들은요, 철도 용지 위에다가 건물 짓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득이 있는가 보면 역사도 깨끗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아, 지하철 타고 가다가, 그렇죠? 여행 갔다 와서 거기서 쇼핑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죠. 또 이런 뭐 애경이라든지 뭐 롯데라든지 이런 데서도요, 그런 데다 하면은 손님 유입이 많으니까 장사도 잘 돼.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해요. 영등포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인 조건은 뭐 틀릴 수 있지만, 롯데에서 거기에서 역사와 백화점을 짓고 30년간 무상 사용해요. 롯데에서 사용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에는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롯데 거지만 건물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서울시게 되잖아요. 그럼 서울시게 되면 롯데가 지금 건물을 새로 졌다. 그럼 취득세를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렇게 그 내용.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것으로 조건을 변경된 경우. 아, 그럼 당연히 받아야지. 그건 받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 등의 귀속 또는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러면 나중에 무상 사용권을 다시 받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30년 지나고 나서도 무상 사용권을 계속 준다면 그때는 취득세를 내라는 얘기죠. 그렇게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신탁법에 의한 비과세가 있어요. 신탁법에 의한 비과세. 거기에 신탁이란 얘기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이 된다. 신탁. 여러분, 이건 신탁은요, 믿고 맡기는 걸 신탁이라고 그랬죠. 믿고 맡기는 거. 믿고 맡기는 걸 신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고 맡기면 취득세 안 받겠다. 취득세 안 받겠다. 그럼 내용이 이 신탁에 대해서는 앞에서 봤을 거예요. 앞에서 봤으니까 신탁하게 되면 취득세, 신탁재산을 취득하든 신탁해지라든 수탁자경지라든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데 수익자에게 넘어간다든지 상속인에게 넘어갈 때는 과세된다는 앞에다 보셨죠. 그런 내용이고, 환매권 행사로 인한 비과세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도 환매권 행사를 하게 되면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환매권 행사를 했을 때는 이 환매권 행사는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규정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런 법에 의해서 환매권을 행한다. 이게 뭐냐면요, 사격장으로 수용이 됐어요. 사격장으로 수용이 됐는데 그게 사격장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지. 그래서 내가 다시 사온다? 이럴 때는 취득세 안 받겠다는 얘기죠. 또 임시용 건축물도 보셨죠. 임시용 건축물 존속기한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뭐 하겠다? 비과세하겠다.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겠다? 중과 기준세율을 받겠다. 2%를 받겠다. 보셨던 내용이고, 2번, 3번, 4번은 좀 보셨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다섯 번째, 공동주택의 개수가 있네요. 공동주택의 개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공동주택을 개수를 한다, 리모델링 한다, 이런 얘기 있죠. 리모델링 이런 거에 대수선에서 해당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취득세 비과세하겠다. 뭐 이런 대수선을 좀 많이 허용해 주기 위해서 취득세 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이제 비과세가 이렇게 복잡한 건 없고, 일단은 뭐 앞에 내용이 있고요. 신탁, 또 환매권 행사, 임시용 건축물. 요거는 과세되는 경우를 더 체크를 해 주셔야지 되죠.
이거는 과세 안 되는 경우고, 과세 되는 경우 신탁법에 의한 비과세 대상 잘 체크를 하시면서 과세 되는 경우는 수익자에게 이전이 넘어간다든지 그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과세하겠다는 얘기고, 환매권 행사도 개인 간이 환매를 하게 된다면 환매 기간에 환매권 행사를 해야 되죠. 이러면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또 임시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가 되지만 1년을 초과한다면 역시 중과기준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렇게 그거를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8절에 부가징수가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받는 방법이 뭔가? 취득세를 받는 방법이 어떻게 받는가? 이제 부가징수예요. 그럼 우리 앞에서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여태까지 보셨던 게 첫 번째 개설이 있었죠. 취득세 개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 대상이 있었죠.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납세 의무자인가요?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취득 시기예요. 5번이 과세 표준. 그 다음에 6이 세율이 있었죠. 여기 중과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신 7이 비과세. 그 다음에 이제 8이 부가징수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다시 다 끝나는 판에 다시 쓴 이유 뭔가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데는 처음에 숲을 보고 나서 숲 안에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를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어떤 세금인지 개설에서 나와 있어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받는 세금이래요. 그 세금 받아서 뭐 할 거냐? 지방자치단체, 즉 특별시, 광역시, 도의 일반 경비에 충당하겠대. 이런 내용 나와 있었죠. 그리고 취득이 뭔지가 나와 있었죠. 원시 취득이라는 것도 있고 승계 취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실상 취득, 또 형식상 취득도 있었죠. 또 의제 취득이라는 것도 있었죠. 또 간주 취득이라는 것도, 취득이 뭔지. 그런데 취득은 뭐를 취득해야지 취득세를 내는지가 과세 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외웠을 거예요, 아마 이게. 부차기, 입항선, 광어, 골콘, 종승, 요런 거를 취득세를 요거를 취득했을 때만 취득세를 내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누가 내냐? 취득한 자가 낸다. 그렇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볼 때 거기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조합원이 내라, 연부 매수 계약자가 내라, 이런 것도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내는지 보셨고. 그리고 그러면 취득세에서 네게 된 날이 언제냐? 취득세는요. 취득 시기 뭐라고 그래요? 다른 얘기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요걸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내라? 60일 내에 자진신고 내. 그 날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원칙이 계약상 잔금지급이 될 때도 있고 사실상 잔금지급이 될 때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실상 잔금지급이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어. 국수공판법. 거래는 뭘로 한다? 사실상 잔금지급. 그 외의 거래는 뭐다? 계약상 잔금지급. 근데 이 날짜 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 그렇죠? 이런 내용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내는지, 뭐를 취득해야지만 취득세를 내는지 보셨고, 그럼 취득세는 언제부터 내라? 지금 이제 부가징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날로부터 며칠 내에 내라? 60일 내에 내라. 60일 내에 내라. 그러면 낼 때 취득세는 얼마를 내냐? 내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세 표준.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가, 예외로 시가 표준액, 국수 공판법 검의 거래는 사실상 취득가액의 세율을, 어떨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을 내는데 어떨 때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거 국가 등 신탁재산, 그렇죠? 환매권 행사, 임시용 건축물, 공동주택 개수 이런 걸 안 낸다. 그러면 취득세를 내는데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109쪽 보면 납세지. 우리 취득세는 자진신고 자진납부예요. 개설해서 신고납부 제도를 택하고 있대요. 자진해서 자진신고 납부예요. 어디 가서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한다? 거기가 납세지가 나왔어요. 어디 가서 하라?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서 하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한다? 내가 물건을 샀잖아요. 강남구에 샀으면 강남구청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 요새는 뭐 전산이 잘 돼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강남구청 안 가고 옆에 서초구청 간 길에 이것 좀 받읍시다. 그러면 안 해줘요. 거기를 가야지 돼. 여러분이 요새 그렇죠? 우리 인감증명 같은 거 아무 데서나 뛸 수 있나요? 우리 이 올인에듀가 이제 이런 임원 등기 이제 만기가 돼갖고 요번에 좀 법인 등기를 좀 할 일이 있었는데 인감증명을 띄러 갔더니요. 아무 데서나 다 띄워주대요. 주민등록등본도 아무 데서나 다 띄워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감증명을 그래서 띄고 나서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인감 도장을 잊어먹었다 인감 신고를 하러 왔대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못한대. 딴 데 가서 해야 된대. 자기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 된대요. 그건 뭐예요? 그런 거는 거기 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취득세 신고도 암만 전산화가 돼 있어도 아무 데서나 하는 거 아니죠? 어디 가서 해라? 어디 가서요? 납세지가 어디라고요?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돈대 징수 자체가 위임이 돼 있죠. 그래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 뭐 그 위에도 밑에도 신경 쓸 거 없고 이렇게 납세지 정확히 체크하시고요. 신고 및 납부가 있어요. 신고 및 납부 보면 징수 방법 원칙은 뭐래요? 신고 납부 기한이 있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며칠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에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에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뭐고요?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세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죠. 근데 가로 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했어도 취득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취득한 건 언제로 보겠다? 허가일이라든지 거기가 허가구역으로 취소가 됐다. 지정 해제일이라든지 그날로부터 60일 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두 번째 보면 중과세 대상 재산이 신고 및 납부 중과세 대상도 당연히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 취득할 때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아니면 비과세 대상이었었는데 나중에 중과세 대상이 됐다든지 나중에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용 나와 있고 취득세 부과 대상 및 추징 거기에 조금 전에 말한 며칠 내에 이것도요. 3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면 등기 등록 시에 취득세 납부 기한이 있네요. 취득세 납부 기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래요. 우리 취득세는 이제 보표 일반적인 경우는 60일이잖아요. 증여도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대부분은요. 취득세는 바로 낸다예요. 바로. 왜? 여러분이 혹시 부동산을 사시면 그 부동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등기해야지. 그렇죠? 등기해야 돼. 그럼 등기를 할 때는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 60일은 어떻게 보면 폼만 60일이라는 거죠. 폼만.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예외 보통징수 있어요. 보통징수. 여러분들이 이제 신고 납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보통징수.
신고를 안 했다.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고지서가 보내주죠. 고지서를 보내주죠. 이거 뭐예요? 고지서 보내주면 보통징수를 맡긴다는 거예요. 원칙은 신고 나쁜데 그 기간 내에도 안 했다. 그럼 뭐 해라? 고지서가 날라온다. 보통징수로. 그때는 아주 고마운 게 붙어서 오죠. 뭐가? 가산세가 붙어서 오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그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가산세 볼게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있네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래요? 20%. 그런데 그 밑에 두 번째 보면요. 다만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 기간까지 산출되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몇 프로예요? 40%. 부당한 방법이 들어가면 가산세가 자그마치 몇 프로예요? 40%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신고를 안 했을 때 무신고. 그 다음에 과소신고는요. 과소신고는 10%가 부과가 돼요. 고의가 아닐 때. 그런데 이것도 역시 사기 이런 게 있을 때는 뭐예요? 40%가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또 세 번째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에 대한 가산세가 있어요. 보시면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은 이제 법인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에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원가가 얼마 들어갔는지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년을 보존기간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할 가세액에 가산한다. 가산 10%가 가산세라는 얘기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가 하나 있네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보면 신고 당시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상속 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고 당시에 상속 갖고 소송이 붙었어요. 이럴 때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별걸 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그때는요. 어떻게 해라? 미납액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만분의 3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다.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에서는 뭐가 있어요? 중가산세라는 게 있죠. 중가산세. 중가산세는 80% 우리 취득세만 나오는 제도예요. 보시면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기한은 30일이죠. 30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한다. 그러면 뭐야? 떼어먹을 의사가 아주 많다는 얘기네요. 떼어먹을 의사가 아주 많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의 100분의 80. 왜? 지방세 기본법은 무신고는 20%였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몇 프로 받아라? 80% 받아. 사기 강박이 40%였었는데 80%를 가산세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취득한 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는 거예요. 샀다가 뭐야? 거의 어떤 걸로 보여져요? 미등기 전매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80%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여 보통징수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과세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거는 80%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 물건. 골프이용권, 승마이용권, 컨도미니엄이용권, 종합시설 이용이용권 및 요트이용권은 제외. 과세 물건. 아하. 취득세 과세상 여기서 나오는 과세상 있죠. 부차기, 입항선, 광어, 골콘, 종승, 요 중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을 신고기한 내에 매각했어도 그때는 중과세세 적용하지 않겠다. 다만 골콘, 종승, 요 있죠. 회원권. 회원권은 등기를 안 해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면 80% 중과산세 적용하겠다는 얘기네요. 그거 내용이고 또 두 번째 차량, 지목 변경 차량 개장 및 주식 등의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의제 취득이네. 의제 취득일 경우에 역시 중과산세 적용을 하지 않겠다 내용이고요. 기한 후 신고 있네요.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 그거 1번과 2번 기한 후 신고라는 얘기는 어떤 거군요. 우리 취득세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취득세 신고기한에 신고를 깜빡 잃어버리고 못했어. 우리 보통의 경우는 그렇잖아요. 좀 늦게 신고하잖아요. 못했다. 잊어먹었어요. 그럴 때 그 신고기한 네 번째 볼까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산세를 50% 경감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20% 받을 거면 10%만 받겠다는 얘기네요. 가산세를. 그러면 혹시 신고기한이 지났어요?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났을 때는 얼른 신고를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20% 낼 거 10%만 내면 되니까 그게 기한 후 신고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면세점. 취득세는 좀 귀찮은 게 있어요.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신고하러 구청 가고 귀찮으니까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취득세를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요것은 여기 50만 원, 옆에 또 50만 원, 옆에 50만 원 이런 걸 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년 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취득할 때는 1년 내를 합해서 계산을 하겠다. 또 연부 취득한다면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4번 낸다. 그러면 이거 200만 원으로 봐서 면세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부가세. 부가세가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취득 물건에 대하여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의 취득세액의 10%, 취득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감면받는 취득세 20%를, 지방교육세는 취득 물건에 대하여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내용 나와 있는 거 통보 있죠. 요거 외에 부가세를 잠깐 볼게요. 한번요. 우리 여기에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졌어요. 취득세 굉장히 부과했는데 만약에 1억짜리를 매매로 샀다. 그럼 몇 프로인가요? 취득세는 그냥 농지 아니고 주택도 아니고 벌을 때 그럼 4%면 400만 원이잖아요. 400만 원인데 거기에 내용이 뭐라 그러냐면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는 1억에다가 그냥 2%를 하래요. 2%하면 얼마예요? 이거 취득세는 결정이 된 거고 2% 하니까 2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10%를 뭘로 내라? 10%니까 얼마야? 20만 원이네? 20만 원을 뭘로 내라? 농어촌 특별세를 내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방교육세는요. 1억에다가 4% 중에서 2%에 대해서 냈잖아요. 2% 냈으니까 그러면 역시 똑같아요. 200만 원이네. 여기에다가 20%를 20% 하면 얼마야? 40만 원을 뭘로 내라? 지방교육세로 내라. 이 뜻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감면이 됐을 때는 감면된 금액의 20%를 내지만 농어촌 특별세를 이렇게 내라. 농어촌 특별세 내고 지방교육세. 그러면 1억짜리 일반 부동산을 취득했으면은 4%니까 취득세 400만 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20만 원, 지방교육세 4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40만 원을 이렇게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건물을 새로 졌다.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 신축 몇 프로? 제가 못 들었어 그래요. 몇 프로요? 2.8%죠? 2.8%. 그러면 취득세 2%라고 생각을 해. 그럼 200만 원. 요건 똑같아. 그런데 여기가 4%가 아니라 얼마예요? 2.8%잖아. 그럼 2.8%면 2% 0.8이니까 80만 원이네 이게. 80만 원 20%니까 16만 원을 지방교육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통보가 있죠. 통보.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가 끝나면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다음에 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를 관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국가에서 팔아먹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팔아먹었다. 법인이 팔아먹었다.
이런 사람이 팔아먹었다면 지방자재 나 이거 팔아먹었어요 하고 신고를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7번째 장부의 본존이라고 하는데 보존이죠. 보존. 니은자 하나 좀 없애시고 이 법인은 몇 년을 하라고 그랬죠? 5년 보관하라고 그랬죠. 5년 보관을 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그 위에 1과 1항에 있는 것에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거 앞에서도 보셨고요. 요렇게 해서 취득세를 전부 마쳤어요. 취득세를 전부 마쳤는데 여러분 취득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지나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 꼭 그 취득세 반복해서 좀 봐서 보셔서 정리를 하시면 뒤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공부는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공부하실 때 딱 해요. 목차를 한번 보고 여기 있는 것을 과세 대상을 취득세를 과세하는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낸다. 개설의 취득의 개념이 나오죠. 취득의 개념은 내가 사도욱 취득이지만 징여를 받아도 상속을 받아도 징여다. 아이고 어째 형식적으로만 넘어가도 징여라고 하더라. 취득이라고 하더라. 그쵸? 또 토지 지목을 받고도 취득이래. 이런 게 있다. 괴상한 것들이 있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 취득세는 누가 내는지 나와 있다. 연부매수계약자 그쵸? 형식상 소유자 조합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내 부동산이 되는 날짜를 보냐? 그걸 취득시라고 그런다. 이 날짜 중요한 이유는 이날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취득 시기를 다른 얘기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취득한 날, 취득한 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세 표준은 신고가액, 시가 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 중에서 하나에 거기에도 취득세, 과세 표준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것에 세율 정해져 있잖아요. 중과세율은 뭐 복잡해 사치성 계산 또 과밀억제권 여간에서 있었죠. 이런 거 취득세 안 내는 경우 또 부가징세가 여러 가지 있어서 취득세 60일 내에 내는데 뭐 상속을 받았다 실종이 됐다는 그 선고일 속하는 달인 말일부터 6월 이내 또 납세자가 외국에 줬을 경우는 9월 내 면세점이라는 것도 있었고 중과산세라는 것도 있었고 기한 후 신고라는 것도 있고 아이고 또 되게 복잡했어요. 뭐가 부가세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면 취득세가 정리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7쪽에 등록면허세가 있어요. 등록면허세 좀 간단하게 이제 빨리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등록면허세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2016년에 보실 때는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에는 출제가 됐는데 2014년에는 출제가 안 됐고 이게 거의 다 이제 취득세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출제할 게 많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이제 한 문제가 될뚱말뚱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등록 면허세는요. 뭐의 특징 나오는데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 뭐가 관련이 돼 있는가 오늘 실질적으로요. 전세권 설정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 있죠. 전세권 설정 또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또 그 등기 말소를 할 때 또 지목 변경 등기를 할 때 이런 거와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등기를 할 때만 내요. 그런데 말은 뭐가 돼요? 등록면허세예요. 그래서 등기를 할 때 내는 것도 등록면허세. 면허를 받을 때 내는 것도 뭐고요? 등록면허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설에 나와 있는 것은 뭐가 있는가 보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이 뭔지 아시겠죠? 전세권 설정 생각하시면 되겠고 변경은 경정 여러분들이 뭐 등기법에서 그런 거 배우시죠? 등기와 실체관계 일부가 불일치하게 됐을 때 하는 등기가 변경 등기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또는 소멸이라는 것은 말소 멸실 등기 이거에 관한 사항을 공부는 뭐예요? 등기부죠. 그죠? 등기상 증명서에 나오는 그 등기부에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그래서 등기소에 보관하는 장부에 하는 것은 등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행정관서에서 보관하는 거에 기록을 올리는 건 등록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죠.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도와 특별시, 광역시, 구에서 부과하는 독립세로서 수수료적 성격을 갖는 조세이다. 여기에서 도와 시네요. 특별시, 광역시, 돈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틀리다는 거예요.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와 도에서 그러면 편하게 시골은 도에서 도시는 어디서? 구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내가 서울에서 내면 그 구에서 받아가고
경기도 수원시에서 내면 경기도에서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 또는 구세다. 도 또는 뭐다? 구세다. 이 구는 어디에 있는 구에?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를 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등록면허세 내면 여기서 가져간다는 거죠. 가져간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은 쭉 한번 체크를 하시고 등록면허세는요. 등록면허세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요거예요. 형식과세다. 취득세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됐죠. 등기라는 형식을 갖출 때만. 여러분이 등록면허세에서 우리 면허는 완전히 무시를 해버립니다. 지금 우리 면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면 등기 또 등록도 뺄게요. 원칙 뭐 등록은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만 보는 거니까. 등기를 하면 과세를 하겠다가 형식과세예요. 등기를 안 하면 절대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형식과세. 근데 이 등기를 하면은요, 결론은 뭔가 하면요, 공무원은 등록면허세 냈나 보고 등기를 해줘. 꼭 뭐예요? 돈 받고 일하는 거하고 똑같죠. 공무원이 등기를 할 때는 뭐를 받고? 등록면허세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보면요, 수수료형 조세다 그래요. 수수료 성격을 갖는 조세다. 수수료형 조세다 그래요. 수수료는 분명히 아니죠. 아, 그럼 공무원들 굉장히 일 열심히 하겠죠. 돈 더 벌으려고. 그거 아니라 돈 안 내면 공무원이 일해요, 안 해요? 안 해. 등록면허세를 내야지만 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요, 환급이라는 게 나올 수 없어.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내가 취득했다. 취득 원인이 무효나 취소됐다. 일정 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면요, 취득세 냈던 것도 돌려줘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일단 등기가 됐다면 절대로 암만 원인 무효가 됐어도 환급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급이 있을 수 없다. 또 공무원은요, 아무리 현찬한 조금만 등기를 해도 최저세액이 있는데 6,000원을 최저세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하고 현찮은 등기를 해도 최소 안 받아도 6,000원. 6,000원 밑에는 안 받아. 기본요금하고 택시 기본요금하고 똑같아. 10m를 가다 내려도 얼마죠? 지금 택시 요금이 3,000원인가요? 기본요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수수료형 조세다 보니까 일했는데 이거 일 잘못했어요. 돈 내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최저세액제도 아무리 현찮은 일을 했어도 기본요금은 받는다라는 거죠. 기본요금이 얼마다? 6,000원이 된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등기를 하는 자에게 과세하겠다. 뭐 등기를 하는 자가 등기관인가요? 그건 아닌데 우리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등기를 뭐다? 하는 자가 하는 자에게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게 등록면허세에서는요, 포인트예요. 뭐 등록면허세는 별 나오는 게 없어. 제가 등록면허세 시험 문제 한번 나왔다는 게 이거 나왔어요. 이런 거. 구세다. 도 또는 구세다. 이게 나왔고, 그러면 등록면허세에서 그 용어의 정의인 등록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한다. 여러분이 우리 부동산을 사면 뭐예요?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내죠? 그리고 등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는 등록면허세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한대요. 그런데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내래요? 뭐래요? 광어권, 어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등록할 때 뭐를 내라? 등록면허세를 내라는 얘기예요. 취득세를 냈다 하더라도. 또 두 번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취득세를 냈어도 뭐 할 때? 등록을 할 때 등록면허세를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면허는 보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도 볼 필요 없고, 납세지도 볼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이 과세 대상은 아주 간단한 게 그러네요. 과세 대상 끝에 자가 전부 다 뭐가 들어갔어요? 등기나 등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등기나 등록이. 등기하는 것만 과세상. 아, 우리 취득세는 과세 대상 공부하려니까 골치 아파서 뭐 부, 차, 기 이렇게 애우냐고 정신 없었죠. 근데 등록면에서는 뭐를 하면 등기나 등록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납세지도 취득세 당연히 납세지가 어디였었나요? 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죠. 역시 등록면에서도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거예요.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그 다음에 그 납세지가 좀 복잡하게 그 2개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에 거쳐 있어서 이쪽에 내기도 그렇고 이쪽에 내기도 그렇다. 신고하기가 납세지가. 그럴 때는 등기등록 관청 소재지로 하래요. 여러분이 이제 그 부동산 등기법에서 관할이 지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관할이 지정이 있을 때는 그 관할 지정을 받는 등기등록 관청 소재지도에서 내라. 그 내용이 1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내용은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서울, 그 다음에 부산. 서울과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서울과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좀 필요해요. 은행에다 부탁을 했어요. 아, 내가 돈이 100억이 필요한데 등록세 돈 좀 빌려줘 그랬더니 은행에서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 서울 거 부산 거 다 담보로 제표해야 된다 그래. 그러면 100억이라는 채권을 빌리기 위해서 여기에 건물등기부,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토지등기부 있죠? 부동산이 4개예요. 여기도 100억 설정이 되고 토지등기부에도 100억. 여기도 100억 설정이 되고 여기도 100억 설정이 돼요. 이러면 등록면허서를 이럴 때 내는데 100억에 대해서 0.2% 100억에 대해서 0.2%면 2천만 원이네요. 2천만 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내야지 돼요. 2천만 원 등록면허세를 내는데 등기가 몇 군데여야 돼요? 4군데여야 되는데 한 번만 내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조금 전에 본 내용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보면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본대. 하나의 등기로 본대요. 그래서 내게 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럴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을 말소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말소할 때는 4건으로 과세. 한 건에 얼마씩인가 보면요. 6,000원씩이에요. 한 건에 6,000원으로서 이렇게 각각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부동산에 이 부동산을 경매를 해도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저당권 이 4개는요. 하나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이런 등기를 할 때는 이를 뭐로 보는가 보요? 하나의 등기로 봐서 등록면허서는 한 번만 내면 돼요. 근데 말소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 149쪽 맨 하단에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나와 있죠.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를 납세지로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예로서 동일한 채권 담보를 갑, 즉 서울 지역에 있는 부동산과 부산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먼저 설정한 갑 지역에서 채권 금액 전체 갑 지역 만약 서울에서 먼저 등기를 하면 서울에서 채권 금액 즉 100억 전체에 대해서 과세 2천만 원을 과세하고 부산 지역에 있는 담보물을 나중에 등기할 때는 부산 측에서는 등록면서 과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4개를 해도 가장 먼저 등기하는데 2천만 원 냈으면 끝.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낼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3절에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